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최슬기입니다. 한수정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제가 대신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좀 살펴보면요. 양대 시장 모두 하루 만에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사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는 그런 영향이 닿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 자, 오전장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장중에 지금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폭 축소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폭 지금 축소되는 상황인데요. 자, 여전히 체크할 게 많은 시장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도 마련돼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방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자, 일단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누게 될지 헤드라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상장 전부터 시장의 모든 관심을 흡수해버리더니 상장 이후에도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또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직후 주가가 다소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보란 듯이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57만 4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보합권으로 돌아섰네요. 현재 54만 4천 원 수준의 흐름인데 공모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90%에 달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는 주요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 전지 글로벌 ETF 편입을 앞두고 있고요. 또 오는 14일에는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패시브 자금 한 2조 원 정도가 들어올 거다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전까지는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이 부분도 시장에는 호재로 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또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는 또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 실적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더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7,68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8년 비교해서 3년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겁니다. 매출도 18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당초 목표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전년과 비교해 40%가량 급증하면서 시장에서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3분기에 리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리콜 후유증을 완전히 걷어낸 모습이죠. 지난 3분기 LG 에너지솔루션은 GM 리콜 사태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3천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이 리콜 이야기를 어느 순간 또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역전했다고요?
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딱 1년 만인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셋가 상승률은 0.31%, 반면에서 매매가 상승률은 0.23%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시현이 된 겁니다. 이건 서울뿐만 아니라요.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년에는 집값이 워낙 고공행진하면서 매매가가 굉장히 높았고요. 전셋가율이 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시장 흐름 나타났었는데 작년 말부터였죠.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좀 됐고요. 거래도 좀 줄어든 데다가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서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도 맞물리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 지금 대선을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일단 조금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고요. 전세로 버티는 게 상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확실히 작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포지션을 확실하게 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투자자들의 분위기까지도 굳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언론재단이 부동산 보도 수용자 인식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 5명 중 4명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만족을 한다라는 문항에 동의율은 불과 2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에 만족한다라는 부분 역시나 찬성한다라는 부분 역시나 20.7%에 불과했는데요.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정부가 꼽혔습니다. 70%가 넘는 응답률을 받으면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매, 전세, 청약까지 할 것 없이 트리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조사 결과였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정부다라고 하는 게 참 좀 아이러니한 것 같네요. 자, 부동산 시장까지 좀 짚어봤고요. 코로나19 이야기 안 해볼 수가 또 없겠죠. 지금 연일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어서 사상 최고치 이제는 의미도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방역 체계 등 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특히나 재택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속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재택치료의 대상이 이원화가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요. 50대 이상의 기저질환이나 60대 이상의 확진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정부에서는 고위험군의 의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재택, 스스로 셀프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하루 2회 전화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점검했던 이런 모니터링 부분이 고위험군에만 속하게 됩니다. 또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나 해열제 이런 부분에 재택치료 키트 역시나 고위험군에게만 지급이 되는데요. 일반군은 스스로 셀프 관리를 좀 해야 하는 부분으로 바뀌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수용 인원의 한 88%에 달했다라는 평가인데요. 결국 정부가 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고위험군으로의 의료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GPS 이용의 자가 격리 앱은 폐지가 되고요. 자율적으로 격리를 시행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새 학기가 다음이면 시작이 되는데 학교에서도 전면적으로 등교를 하는 부분으로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네, 확산세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확산세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어서 여쭤보기가 좀 겁이 나긴 하는데 자, 오늘 신규 확진자 현황 좀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째 3만 명대 수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6천여 명대입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1,433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정부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좀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문 대통령 역시나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이달 말 정도에 17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증증 화율이 굉장히 낮다라고는 하지만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조금 이른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 치료에 대한 정부의 이원화 정책이 불가피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취약 계층이라거나 또 젊은 기저질환 환자들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들에게 모든 게 지금 맡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우리도 다 모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 종목과 또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인데요. 김혜영 캐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다가 장 마감 직전에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국내 증시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또 해운주들의 강세가 보여지면서 잘 버텨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승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 대비해서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빨간불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0.37%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75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에 하락세 보이다가 다시금 올려 세워주었었죠. 현재 다시금 또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0.24%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89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6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484억 원, 개인은 7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현재 매수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8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519억 원 현재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입니다. 관련주들이 힘을 받을 만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CNN 방송사는 전일 미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국내 정부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계절 독감 환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호주는 오는 21일부터 국격을 전격 개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 항공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의 기대감에 엔터주들도 오늘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리오프닝을 바라보는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현재 3%대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제주항공은 5%대의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재무 리스크 개선 완료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강세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현재 10%가 넘는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 굉장한 시세를 보였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인데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 역대 최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전일까지만 해도 자가 검사 키트의 품절 우려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국내외에서 포스트 팬데믹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서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 현재 5%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일동제약도 현재 9.38% 하락한 43,000원에 PHC도 현재 5%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디램, 낸드, 파운드리 이익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에 힘을 받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 두 기업 모두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흐름은 같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성분 논란과 횡령 배임 혐의까지 받고 있는 티슈진의 상장 폐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덴트는 비트코인이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외식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 달성하게 되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감의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LG화학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석유화학과 배터리 사업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8.4%, 매출액은 41.9%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됐지만 주가는 연일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1.5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6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삼부토건이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죠.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이 매각 5년 만에 다시 새 주인을 찾게 됐다라고 합니다. 휴림 로봇 등 최대 주주들이 지분 25%를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이달 중에 매각 본입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도 27%대 급등 흐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매출액이 8,6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 39%가량 개선이 됐다라고 하죠. 매출도 증가하고 임금 소송 문제도 일회성 문제였기 때문에 마무리 이후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3%대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7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 엿보고 왔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지금 시간 계속 흐를수록 점점 더 상승 탄력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매물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지금 매수 규모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하이나 또 항생, 이 중화권 증시가 크게 낙폭 벌려가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 시간 객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는지 객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객장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중국 증시 여파 등으로 오후 들어서 우리 증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그래도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 또 기관의 매수 탄력도 약해지는 모습 등이 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 좀 상반된 매매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카카오뱅크,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비덴트, 에코프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LNF, YG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 연일 같은 발자국을 좀 찍어주다가 오늘은 서로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일부 부담 요인 진정되며 지수 상승 속 차별화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사실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 시장 전반적으로 올랐던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중국 증시 하락 여파 등과 더불어서 이 외국인이 오늘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여파로 약세 전환하면서 오후 시장 좀 보합권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좀 진정된 점 등과 더불어 이제 국제 유가가 전일 좀 하락하면서 일부 긴축
부담과 이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진정되면서 시장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시장에서도 업종별 온도차가 좀 나타났던 상황으로 체감 증시는 투자자별로 좀 차이가 많았던 이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업종과 더불어 NFT 관련한 테마의 반등세, 또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반등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 등에 따른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확진자 수의 급증은 좀 정부의 방역 정책을 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간의 이런 방역 정책과는 다르게 향후 우리 정부가 방역 정책에 있어서 이제 위중증이라든가 이제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이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 이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관련주들 전반에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여행 항공주들을 비롯해서 엔터주들도 이러한 리오프닝 수의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 급증 이후에 최근 들어서 감염 급증세가 좀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또 오미크론 이후에 변이들은 좀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미국도 이 백신 접종률이 인구 대비 64% 이상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점에서 이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시대로 좀 접어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이 최근 들어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 여전히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제주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하이브, 또 YG 엔터테인먼트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해운 업종도 좀 반등세를 보이는 점도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월 이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이 12월 대비 72%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 등과 더불어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인 점 등이 오늘 우리 해운 업종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요인 등의 오늘 주요 해운 업종, HMM, 흥하해운, 펜오션 등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해 보시자. 하지만 이 최근 이 국제유가 급등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향후에는 우리 해운 업종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런 운임비가 이례적으로 크게 올라서 그간의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원가 부담을 상쇄할 수가 있었지만 이 운임비가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향후 해운 업종의 실적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해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시장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장 점점 계속해서 상승 탄력 잃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00원 돌파했다가 오늘은 다시 1,197원으로 좀 내려오면서 시장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수급이 좀 엇갈리면서 시장도 같이 눌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주요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소장님. 일단 저희 뉴욕 증시 이야기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좀 우리한테 혼란스러운 모습 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혼조세로 또 마감을 했죠. 이게 오는 10일 발표될 1월 미국 CPI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면서 이 시장이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던데요. 간밤 미국 증시 주요 흐름과 또 소비자 물가지수, 따른 금융시장의 향방 좀 어떻게 될지 전망 좀 해주시죠. 예,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장중에 급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아쉽게도 장 막판에 급락세가 시현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기업 실적들이 호조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급격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살아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 경기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 3월 달에 50bp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나오는 경제 지표를 놓고 해석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시장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오롱 티슈진이 다시 좀 기사회생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심의 결정이 연기가 됐는데요. 어제 오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인보사 사태로 거래 중지 중인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재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8일 신라젠 역시 최종 운명이 결정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업계 전반에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 소식과 또 앞으로의 전망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과거 사례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끌고 오는 면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분명 기업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감위에서도 결정을 좀 빠르게 내려줘야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즉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단호한 칼을 또 빼드는 금감위의 모습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상장 폐지 정도로 끝날 것들이 아니라 경영진들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형사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제에 고민을 해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고, 그러니까 규정에 나온 대로 결정을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서 투자자들의 투자의 어떤 모멘텀을 잡게 해주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항상 투자자분들 조심하셔라, 여러 가지 따져보셔라라고 말씀드리지만 금융당국도 좀 신중한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엇갈린 움직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 또 은행 업종도 또 강세입니다. 자, 내일장 강세 업종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현재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혼란을 지금 겪고 계실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든지 금융, 철강 관련주들은 다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정해진 사실이죠. 4월까지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금리 인상이 연이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수혜주인 금융 지주회사 등에 대해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대안주로서의 투자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융지주 관련주들 저희도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자, 이 시각 증시 상황과 공략 업종, 종목까지 만나보는 이성웅의 증시 포착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2,760선까지 회복했지만요. 지금 현재는 어떤 증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이 외국인들이 순 매도로 좀 전환하면서 증시에 좀 약간 수급적인 부담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길게 봤을 땐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보합고 혼재세를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개별 요인을 본다고 한다면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원달러 환율이나 또 국제유가 하락 같은 증시 주변 여건의 정상화 기대를 좀 높이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도 우호적인 그런 좀 상황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리 메타 플랫폼스 등 같은 개별 요인에 따라서 하락한 점을 본다고 한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증시를 봤을 때도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개별 종목 장세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어떤 금리 상승이나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리오프닝이나 여러 가지 개별 기업 실적 기대감이 우선 미국 증시에서도 전에 낙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을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그런 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 좀 덜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번 주 초 월화지만은 크게 어떤 시장에서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어떤 종목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좀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종목별로 좀 차별화돼서 대응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좀 저점에서 공략해 볼 만한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엔터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엔터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어떤 최대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년에 좋았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NFT 그리고 메타버스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가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작년 연말과 그리고 이 어떤 1월 달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엔터 업종도 지금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 작년 4분기까지의 시장 컨센서스만 미칠 뿐, 오히려 봤을 때는 이 엔터 업종은 많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미 지금 온라인 콘텐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생각보다는 적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1분기, 올해 1분기 저점을 지나서 2분기부터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릴레이팅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이 주식이라는 부분이 선발형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 우려 부분은 이미 좀 시장에 작년 연말과 올해 1월 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K-팝에 대한 팬덤 시장이 개화한 만큼 이 오프라인에서 사업 차질을 충분히 넘어서는 그런 이익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콘텐츠 기반의 이익 체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서 이 엔터 업체에 대한 하반기 시적 기대감을 본다면 지금 현재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OTT 업종이죠.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학교는 이거에 대한 넷플릭스에 대한 1위 글로벌적으로 1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이 OTT 제작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OTT 채널에 대한 경쟁 심화는 시청자분들께서도 TV를 통해서 그리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채널이 많아지면서 이 컨텐츠에 대한 몸값이 높아지는 환경이 제가 봤을 때 향후 몇 년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만큼 이 OTT 관련주들이 지금 애플이 1위를 하더라도 이 오징어 게임 이후에는 어떤 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향을 좀 덜한 부분이 있긴 한데,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수익원의 창출이 나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뭐 그 매수가를 매수를 좀 유지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스틸드래그, 뭐 제이콘센트 이런 기업들이 그 주가가 좀 옛날만큼 반응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엔터 업종과 OTT 업종 짚어주셨는데, 정말 공연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엔터 업종과 OTT 업종 안에 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관심주까지 짚어주시죠. 네, 엔터 업종에서는 좀 SM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월 달에 좀 굉장히 힘들었죠. SM도 힘들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M&A, NFT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멸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주가가 이 부분을 올랐을 때 차익 실현에 노출이 되었던 걸로 알고,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하지만은 이 어떤 본업이죠. 이 음반 그리고 음원에 대한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음원과 음반에 대한 판매 부분이 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엔터 4사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SM의 어떤 이 기본적인 음원, 음반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실적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NCT, 에스파 같은 신보 효과가 물론 4분기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한 172억 정도 170억 이상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추정치는 좀 낮았습니다. 앨범 관련에 대한 일부 원가 조정이 좀 있었고 또 특별 상여도 좀 특별 상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올해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기대를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떤 NFT, M&A 이런 이슈보다도 이 기존의 이 작년에 그런 SM의 실적을 이끌었던 부분이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큰 영향을 바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SM에 대한 부분을 엔터 4사 중에서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OTT 업종 안에서는 제이 콘텐츠를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우리 학교는 공동 제작하는 이 펠름몬스터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제이 콘텐츠가 작년에 좀 이 주가가 좀 재밌었죠. 이 DP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흥의 기대감으로 작년 8월 달 중순에는 3만 원대 주가가 작년 11월 말 같은 거의 8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5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11월 말에 이 지옥이 1위를 달성 확인 후에 주가가 오히려 좀 하락하는 장중에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이 지금 우리 학교론의 주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지금 제이 콘텐츠가 작년에 그런 주가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뒤늦게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OTT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OTT 채널 그런에 비해서 이제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또 JTBC 쪽으로의 그런 제작에 대한 편수가 늘어나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상반기 때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 업체에서는 이 제이 콘텐츠를 좀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나 OTT나 지금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SM 지금 4세대 아이들 교체에 승기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SM과 그리고 OTT 관련주로는 저희가 지금 제이 콘텐츠리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시포착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상황 저희가 함께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현재 시장 흐름과 이 시각 강세 업종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증시는 오전장에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좀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낙폭을 좀 키우다가 지금은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어제부터 춘절 긴 연휴를 끝내고 개장을 했는데요. 어제는 연휴 기간 동안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2%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미국의 중국과의 그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오자마자 중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전기차를 비롯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지금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CATL이 오늘 8% 넘는 급락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을 조금 위축시키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상승폭을 상당 부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반등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하향하는 과정에 좀 들어와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1차 바닥권에서 반등한 이후에 눌림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래쪽에서 물량 교환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대밀려서 저점을 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 이 구간이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1월달 FOMC 예사력이 공개된 이후에 시장의 급락은 대부분 긴축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면 그 부분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 실적의 발표가 거의 이제 정점을 좀 다루면서 이게 1분기 가이던스에 따라서 종목별 등차가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적과 가이던스에 영향을 받는 섹터별로 상당히 신중한 종목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시장의 하도가 작년, 재작년 우리가 집중해왔던 팬데믹에서 지금은 엔데믹으로 모멘텀과 이슈 중심의 섹터 중심에서 개별 종목의 실적과 저평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금리 인상과 저평가, 실적, 엔데믹 이 네 가지 이슈가 작용하는 종목들이 주도 섹터로 포함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섹터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던 2차전지나 혹은 5G 같은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개별 종목 위주의 대응은 철저하게 가격과 실적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업종별 등락을 보면 대부분 업종들이 플러스를 좀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의약품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수합병에 관한 이슈가 나오면서 7%대 급등 영향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음식료 업종이 좀 상당히 강세적인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그 전기전자 업종도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음식료 업종인데요. 최근에 이 음식료 업종이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권에서 지금 등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급등의 양상을 좀 보였던 이유는 이 음식료 업종은 그동안 마진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오르감이 역시 농산물이나 수산물 쪽에서도 상당히 거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비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마진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승을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진 압박에서 조금 완화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실적과 연관되면서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설 연휴 직후에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은 최근에 그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단기간 급등하고 단기간 급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좀 본다면 이번에 음식료 업종의 매수 주체도 보시면 이제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등락은 좀 강하지만 역시 차익 매물도 단기간에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익 관점으로 짧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특징이 어제 오늘 좀 보면 역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수급적인 특징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LG 에너지솔루션에 의해서 매도 물량을 상당히 내보낸 뒤에 최근에는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매수나 매도 물량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본격적인 물량이 출하되지 않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쪽에 매도 물량이 좀 쌓이고 선물 쪽에서 단기간에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선물로 단기적인 대응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등락에 따라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 물량이 교차를 하고, 이 물량이 다시 개인들에게 주고받는 매물이 되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물량과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지루하게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면서 매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들어왔을 때가 보통은 추세적인 움직임보다는 추세가 좀 쉬어가는 눌린 구간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과 기관들의 물량 맞비하는 상당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 어느 쪽으로 물량을 많이 모아가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 교환보다는 외국인들의 물량을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섹터별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전략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는 단기 종목들과 기관들의 단기적인 수익 진입이 나오는 단기 종목들을 구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의 물량들은 조금 짧은 수익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보시고, 외국인들의 물량은 이번 눌린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갈 때 오히려 같이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정치가 지나면 미국 시장도 이번 주 CPI 발표에 따라서 등락이 좀 나올 건데요. 아마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은 다시 바닥 확인 과정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등락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떨어지는 등락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집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떠밀려서 같이 내려가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추가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조정 폭을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우 지수를 본다면 현재는 지금 조정 받을 만한 위치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려지는 구간에서 매수 대응으로 물량을 좀 늘려가는 정책을 봐야 되고, 금리 인상과 관련되는 시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던 폭이 통상적으로 8%, 10% 내외라고 본다면 가격적인 조정은 지금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좀 눌려진다고 해서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지금 좀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긴밀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조금씩 짧게 보시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지환 전문위원과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자, 초록밴드 열려 있습니다. 이지환 위원님의 초록밴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이지환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1%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해서 지금 현재 0.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2,730선대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현재 1%대 하락하면서 8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전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동반 매수에 나서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현재 매수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기관이 현재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이 현재 계속해서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931억 원가량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개인의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은 1,878억 원 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1,74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이 현재 20억가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에도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53만 5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세입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5%대에 가까운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까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상황 조금 더 낫습니다.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카카오게임즈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들이 시장 전반의 흐름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까지 간략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